수요일은 언제나 정북이 참 좋다. 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피해가 참 큽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하는 것을 비롯해 경북에서 피해가 참 커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창에서 불이 났고요. 어제는 고창에서 발생한 산불이 정읍까지 번졌고 이틀 전 진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하던 대원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산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도 산불 발생의 요인이 되지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10년 동안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와 같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산불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산불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산불 예방 국민 행동 요령 같은 것을 알아두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 한번 만나볼 텐데요. 요즘 경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요즘 실감합니다. 네, 그런데 잘 찾아보면 주변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또 참 많습니다. 무료요? 네. 공짜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공짜, 함께 나누어서 공짜, 전주에서 즐거운 공짜를 찾아가는 여행, 전주라면 공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무료로 드실 수 있는 무료 교육을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신나는데요. 우리 동네 알짜배기를 찾아가는 여행, 전주라면 공짜. 전주에서 첫 번째 공짜 박물관에서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이제 손쉽게 그리고 편하게 박물관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어린이 박물관은 입장부터 무료인데요. 입구에 있는 공짜 사진 찍고 가야죠. 웃어요. 혼자도 가족도 모두 찰칵. 어린이들 마음 녹화하며 추억은 시작됩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역시 어린이 박물관이다 보니까 어린 눈높이에 이렇게 맞춰 있네요. 사진 잘 챙겨 본격적으로 박물관 구경에 나서는데요. 조선시대 선비 의상을 무료로 입어볼 수 있답니다. 이젠 말 타고 무과시험 보러 갈게요. 화살 들고 관역을 향해 쏘세요. 탐관오리 잡는 마패 들고 암행어사도 출두요. 제가 한때 DDR로 이름을 좀 날렸었죠. 암행어사 출두요. 조선시대 4대 부의 일생을 그린 평생도도 있네요. 손으로 터치하면 해설도 들을 수 있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박물관 하면은 엄청 딱딱하고 좀 지루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어린이 박물관 오고 나서 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즐겁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어린이 박물관 하면 어린이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린이랑 같이 방문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은 박물관을 찾는 모든 분들이 쉽고 친근하게 박물관에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면서 체험하니 아이들에겐 놀이터죠. 역사를 재밌게 배우겠어요. 여기는 저 반대편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 공간은 저희가 문방사우라는 주제로 꾸민 공간인데요. 종이, 벼루, 붓, 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친구들이 전시실 곳곳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소개해주는 역할을 여기 있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로 쓰는 종이, 모필장이 만든 귀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오, 이거 신기한데요? 와, 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재미와 체험으로 배우는 살아있는 공부. 정말 매력적이죠? 직접 글씨도 써보고 그다음에는 이 책가득 한 칸에 내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나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문물과 과거의 컬래버. 자신의 작품이 바로 전시도 된답니다.
보니까 되게 즐기고 보고 뭐 체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희는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든지 우리나라 국민 또 외국인 모두 오셨을 때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 저장하셨죠? 다음 공짜는 또 뭔가요? 공짜라는데 라면 상자는 왜 들고 있는 거예요? 궁금증 안고 두 번째 공짜 만나러 갑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좋은 일도 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전주 함께라면이라는 사업인데요. 전주시에 있는 6개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전주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무인복지관 컨셉으로 라면을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라면은 100% 이제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들어가겠습니다. 라면도 기부하고 기부한 라면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 이곳의 진정한 가치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군요. 기부된 라면 종류도 많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어요. 선생님 근데요, 기부 방법이나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분들의 이제 반응은 좀 어때요? 라면 기부는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라면을 놓고 가기도 하시고 또 드시고 가시기도 하시는데 자꾸 이용하시다 보면 이제 또 고마운 마음에 다음에 또 라면 한 박스씩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라면을 이렇게 끓여서 자유롭게 드실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한 건 저희가 이제 전주시가 처음이라고 해요.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1호 사업. 함께라면이 따끈하게 잘 끓여지고 있습니다. 복지관 오고 가며 라면 먹고 든든하게 속을 채우니 삶의 에너지도 충전되겠죠? 여기서 먹는 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도 종류가 많은데 무료로 있으니까 더 자주 와요. 살가지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리쿵 저리쿵 들뜬 내 맘 어디 기댈까 헤매지 마라 나를 믿고 싹 다 맡겨봐. 정말 여기는 정말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얼마나 이쁜데. 애기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와요.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와, 그런데 커피도 공짜예요? 마을 사랑방처럼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정을 나누니 마음이 저절로 힐링됩니다. 캐러멜 마끼아또 또 마끼아또 사주고 싶었다 아메리카노. 정말 라면이랑 커피는 무료지만 정말 그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과 같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거든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만든 것이 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만나는 세 번째 공짜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무료로 이제 박물관도 관람을 하고 또 무료로 라면도 먹고 또 이렇게 무료로 이제 춤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전주 비보이 문화학교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브레이킹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느낌 좀 아는데요. 비보잉 수업도 공짜라니 놓칠 수 없죠. 이 바닥은 모두 내가 휩쓸겠다는 정신으로 스텝을 밟아봅니다. 댄스 학원에 가면은 그 강습비가 드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 있지 않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보잉 라스트 포원 실력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황해도 도전하는 거죠. 댄스 문화를 우리의 일상으로 공짜로 즐기는 문화 퀄리티, 삶이 즐거워집니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힘들긴 한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을 재밌게 살아가는 방법. 공짜로 즐기는 보물을 찾아보세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더욱 신나는 오늘. 공으로 꽉 채우는 진짜를 누려보세요. 네, 정말 전주에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네요. 네, 아이들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에 가면요. 재미난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네, 체험들이 그곳에 전시된 작품들을 모티브로 한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선비 문화와 문방사회 관련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주시에서 추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사업 함께라면이 진행된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이용될지 참 궁금했거든요. 네. 뭐 어른들도 학생들도 오가면서 이렇게 잘 이용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라면은 무료지만 네. 마음은 따뜻하게 꽉 차는 것 같습니다. 네, 영래 씨도 몰래 라면 먹지 말고 좀 함께 참여해보세요. 네, 저도 몰래 한번 기부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보이 문화학교 브레이킹 댄스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라스트 포어는 전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들으면 믿고 그냥 들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반과 성인반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지금 상반기 수업은 마감이 됐으니까요. 하반기에 신청해보시는 걸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공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오직 나 하나,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것을 만드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에서는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케이크를 만드는 레터링 케이크 제빵왕 강희원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독특하고 개성 있는 케이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마다의 사연을 데코레이션해서 특별한 순간을 더 특별하고 의미를 담아내고 감동을 맞춤하는 수제 케이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수제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3년차 파티새 강희원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요. 저녁 7시 반까지 영업을 하는데 주문량이 그날 다 다르거든요. 주문량이 많이 밀리면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합니다. 1993년도에 군대를 제대를 했거든요. 그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수님이 자주 다니는 제과점이 있었는데 그 제과점 사장님이 기술이 좋으셨어요. 우리 시동생 좀 배울 수 있냐?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2년 동안 그 사장님 밑에서 기술을 배우게 됐고 이제 2003년도에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그날 필요한 케이크 시트 또 뭐 2, 3일 정도 분량의 케이크 시트를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놔요. 갑자기 케이크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문 주신 것을 만들어 드리려면 여유분의 케이크 시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케이크 시트를 뽑고 있습니다. 제과점 일이 그래요. 보통 막 밤 10시 반, 11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생활을 늙어서까지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겠구나. 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주문받아가지고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저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제 SNS 활용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평일에 한 4-5개에서 주말에는 한 10개에서 한 15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케이크 찾으시러. 다 됐나요? 예. 케이크 찾으시러 오셨죠? 네, 구순요. 혹시 이 케이크인가요? 예, 맞아요. 아. 저번에 기획 할 때도 너무 예뻤는데 그래요? 지금도 너무 생동감 있고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조금 분홍색 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꽃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마음에 쏙 들어요. 이제 수제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 반죽부터 데코레이션까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크림을 다 올렸습니다. 이거를 케이크에다가 발라주고 생과일을 잘게 다져가지고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샌딩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마치고 이제 아이싱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크 가장자리를 잘게 다듬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케이크 아이싱을 했을 때 이 가장자리 부분이 생크림이 이제 얇게 발라지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아이싱을 하는 작업입니다. 크림을 카스텔에다가 발라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케이크의 생명은 깔끔합니다. 최대한 아이싱을 깔끔하게 하고 문구를 쓰든지 꽃을 짜든지 최대한 깔끔하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싱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 색을 생크림에다 넣어가지고 그레데이션으로 이제 색을 입혀줄 거예요. 수제 케이크 매력은 남들이 만들지 않았던,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케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손님들이 원하시는 케이크를 주문하시고 그 케이크를 제 실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을 때 그 뿌듯함, 또 손님들이 그걸 만족했을 때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손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분이 만드셨던 케이크를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케이크 주인공의 성별, 나이를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아서 디자인해 드립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이 케이크를 만들므로 인해서 저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다니는 게 목회자이신데요. 가게를 운영할 때 자주 이제 들리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그 사장님이 돼지국밥 음식점을 개업하셔가지고 바로 옆 가게니까 좀 선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뚝배기 돼지국밥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케이크를 보시고 사장님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시면서 좀 놀라셨던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다가 정신없이 케이크를 만들고 이제 케이크 다 완성되고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이 돼지국밥을 먹으면 원기가 회복되고 피로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더 건강해진 느낌이고 편안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 마음 들었는데. 전국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네, 알겠어요. 볼일 보고 오세요. 네. 자, 제가 두 분 결혼 기념일에 가지고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못 먹잖아요. 이거 너무 이뻐서. 너무 감사해요. 우와. 저희가 아주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케이크를 좀 재미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 얼굴을 좀 재밌게 캐리커처인데 좀 이렇게 좀 과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고 싶고요. 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좀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Now, begin. 다이나핏. 알러지가 있지만 댕냥이는 키우고 싶어. 대청소도 하고 싶어. 꽃 구경도 하고 싶어. 회피하지 말고 해피할 수 있게 지르텍이 지켜줄게요. 판매 1위 지르텍. 약국에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코웨이 페스타. 원하던 가전과 가구를 싹. 역대급 할인가로 만날 단 한 번의 기회. 이 모든 것 반값으로 누리시길. 코웨이 페스타. 자, 네. 좀 전에 퇴근길 솔푸드의 주인공이었죠. 네. 강희원 제빵사께서 저희를 위해 만든 케이크입니다. 아니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케이크가 이거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영미 씨인 거죠? 그러니까요. 안에 와.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어요. 맞습니다. 머리, 위에 보면 전북이 참 한올 좋다 한올. 로고까지. 주변에 MBC도 적혀있고. 맞아요. 제가 그날 목걸이 차고 있었거든요. 목걸이까지. 그러니까요. 디테일을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평면이 아니라 네. 입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와, 그래요? 네, 콧대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정말 정성을 가득 담아서 다들 저희를 위해 그 마음을 신경 써주신 게 정말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해줄 수 있어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만드는 이도 그리고 받는 이도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케이크잖아요. 네. 또 맛을 봐야 돼요. 그렇죠. 한번 맛볼까요? 이렇게 좀 영미 씨 코를 먹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맛있어요. 심지어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맛은 저기요. 맛있네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달콤한 맛있는데. 달달하네요. 역시 이게 사랑이 담겨서 그런지. 사랑이 담겨서 더 맛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케이크는 마저 저희가 방송 끝내고 먹고요. 맞습니다. 자,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봄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맞아요. 붉은 동백꽃과 쫄깃한 주꾸미를 만나러 서천으로 떠나볼까요? 네, 봄이 확 느껴지는데요. 네. 동백꽃과 주꾸미 만나러 이번 주말 여기 어때? 함께 가시죠. 붉은 동백꽃과 부드러운 주꾸미의 계절. 지금 서천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긴 오나 봐요. 이 바닷바람을 타고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맘때 서천에 오면 눈과 입을 번쩍 뜨게 해줄 봄의 전령사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로 갑니다. 이름하여 서천 동백꽃 마을인데요. 동백나무 군락지입니다. 이게 다 동백나무야? 동백꽃이다. 푸른 이파리 사이로 한떨기 동백꽃이 배시시 미소를 보내주는데요. 서천의 싱그러운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동백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겨우내 추위를 이겨내고 붉게 핀 동백
동백꽃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동백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요. 3월 말이 되면 가장 많이 피고 4월까지 되면 잎반 꽃밭이 되는 엄청 멋있는 동백숲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잘 가꿔진 동백나무 숲으로 유명합니다. 해마다 봄이면 붉은 꽃으로 온 마을에 화사한 봄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수령이 100년이나 되는 동백나무들,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들이 울창한 동백 터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천의 동백나무 하면 마량님만 생각이 났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곳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온 동백숲인데요. 규모는 한 4,000평 정도 되고요. 할아버지가 동백나무 심으시고 갖고 와서 지금은 100년 정도 된 동백나무들이 한 200그루 정도가 있는 곳이고 동백나무뿐만이 아니라 벚꽃나무나 목련나무 등 이런 다양한 꽃나무가 많이 있어서 봄이 되면 완전 꽃 궁궐이 되는 곳이요. 꽃 궁궐. 네, 꽃 대궐. 네. 서천의 봄은 말 그대로 꽃잔치입니다. 3월이 되면 동백꽃이 봄마중을 나오고요. 그 다음은 노란 수선화가 바톤을 이어받고 4월이 되면 벚꽃과 튤립으로 꽃 대궐을 이루죠. 걸을수록 행복해지는 산책입니다. 야, 여기는 거의 동백 터널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길 그대로의 모습, 나무 사이사이를 걸으며 나뭇잎 밟는 소리, 그다음에 새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붉은 꽃망울을 틔워내는 동백. 이렇게 요망진 붉은 빛에 반하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예쁘다. 우와. 근데요, 저는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는 이 모습도 너무 아름답지만 땅에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동백꽃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동백꽃은 가장 아름답게 피었을 때 통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활짝 피어나 우리에게 힐링을 선물하는 동백꽃. 꽃이 진 다음에도 쓸모가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는 길에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아니, 동백꽃을 할 수 있는 체험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직 정답을 못 찾았어요. 이 동백꽃으로 우리 음료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이, 어떻게 동백꽃으로 음료수를 만들어요? 원래 동백꽃이 식용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백꽃으로 아주 맛있고 새콤한 달콤한 음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백꽃 음료라니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요. 동백꽃과 레몬, 설탕만 있으면 준비 끝. 먼저 붉은 동백꽃의 수수를 분리하고 꽃잎만 사용해서 달콤한 동백청을 만듭니다. 꽃이 어느 정도 커지면 이 꽃을 딱 들고 이렇게 흔들면 꿀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정도로 네. 꿀이 많아요? 아이들이 찍어 먹어보면 그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 우와. 원래도 꿀물이 많다는 동백꽃. 한 입씩 떼어낸 뒤 깨끗한 물에서 조물조물 가볍게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 채반에 건져서 물기를 제거해주죠. 그리고 새콤한 레몬을 얇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동백꽃을 끓이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 레몬을 넣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그대로가 그 음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동백청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냄비에 물을 붓고 팔팔 끓으면 먼저 설탕을 넣고 녹여줍니다. 이어서 저며놓은 레몬 투하. 마지막으로 동백잎을 넣어서 은근하게 졸여주면 됩니다. 우와, 끓으면 끓을수록 색도 붉게 물들고요. 와, 새콤한 레몬 향에다가 은은한 꽃향까지 나네요. 네, 이대로 한 10분 정도 더 끓이신 다음에 식혀가지고 거르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짜잔! 걸쭉하게 졸여진 동백청 완성! 맛도 향도 그만입니다. 우와, 동백꽃만으로 이렇게 진한 색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맛도 보시면 더 반하실 겁니다. 먹어볼래요? 네. 동백청과 물을 2대1의 비율로 희석하면 동백차가 되고요. 물 대신 탄산수를 넣으면 동백에이드가 됩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료죠. 우와. 우와, 에이드로 마시니까 진짜 청량하고 시원한데요. 그 레몬의 상큼함과 또 설탕의 단맛이 잘 어우러지면서 마치 그 은은한 꽃향이
제 몸에 봄 내음이 싹 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동백청의 매력이고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 바로 동백꽃의 매력입니다. 우와. 이번에는 동백 오일로 립밤을 만들어 봅니다. 동백 오일에 천연 왁스와 비타민 E를 넣고 녹인 뒤 잘 섞어주는데요. 기다란 틀에 넣고 식혀주면 동백 립밤 완성! 천연 성분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수분 크림도 가능한데요. 알로에 겔에 동백 오일 몇 방울, 그리고 향긋한 아로마 오일 한 방울을 더하면 촉촉하고 안전한 수분 크림이 됩니다. 건조한 피부 걱정은 이제 그만! 어머, 우와, 발림성이 진짜 좋다. 붉은 꽃망울 동백의 변신! 동백꽃 덕분에 건조한 봄이 촉촉해집니다. 확실히 오늘 동백 숲에 와서 동백꽃도 봤지만요. 꽃으로 이렇게 다양한 체험까지 하고 나니까 제가 오늘 진짜 제대로 이 동백꽃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동백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한결 누그러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마량항. 이른 새벽 조업에 나간 배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육지에선 동백꽃이 피는 이맘때, 바다에선 주꾸미의 계절이 시작되는데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크다. 3월부터 4월까지 잘도 찌고 알도 차고 제일 맛있을 때죠. 이 실한 주꾸미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먹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식당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마량강 수산물 직판장 2층에서는 어민들이 함께 어촌계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제철 맞은 주꾸미가 저를 반깁니다. 우와, 진짜 커요. 작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작은 거예요, 지금? 네, 더 큰 것도 탈출했다. 있어요. 냄비에 북어포와 다시마 등을 우린 육수를 적당히 붓고 봄동, 쪽파, 냉이를 듬뿍 넣어줍니다. 여기에 살아서 힘이 넘치는 주꾸미를 살짝 데쳐내면 주꾸미 샤브샤브 출격 완료! 이게 바로 봄바다를 품은 주꾸미입니다. 이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주꾸미의 그 탱글탱글 야들야들함이 와, 이 쫄깃쫄깃 쫀득쫀득 살살 녹아요. 질기지 않고 씹는 대로 그냥 싹 녹아버리는데요. 봄동하고 쪽파하고 해서 싸서 같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육지와 바다의 봄이 만나 입안에서 활짝 만개하는 순간 행복이 톡톡 터집니다. 맛있어요. 쫄깃한 주꾸미에다가 아삭아삭한 그 봄동하고 이 쪽파가 같이 씹히니까 씹는 맛 진짜 대박. 봄 주꾸미의 활용점정, 바로 주꾸미 알이죠. 거부할 수 없는 별미입니다. 고소해. 네, 고소해요. 그 알알이 꼬들꼬들하고 고소하고 알이 터지니까 나오는 그 눅진한 그 고소함. 진짜 맛있어. 국물은 또 어떻고요? 감칠맛은 기본, 냉이의 봄 향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와, 주꾸미의 향부터 이 각종 봄 채소의 은은한 또 향긋함에다가 거기에 어머니의 손맛까지 더해지니까요. 내 몸에 자고 있던, 겨우내 자고 있던 그 봄의 세포들이 나 이제 일어나도 되는구나 하고 깨어나는 맛이에요. 그래서요, 마량항으로 쭈꾸미 드시러 전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번엔 매콤한 주꾸미 볶음을 맛볼까요? 신선한 주꾸미에 특제 소스와 채소를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사장님의 레시피, 냉이와 들깨가루가 추가되는데요.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서천 마량의 봄맛입니다. 와, 제가 먹어본 볶음 요리 중에 감히 진짜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양념의 단맛과 매운맛, 그 짭짤한 맛의 그 조화면 주꾸미가 또 통통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양념의 그 씹는 맛이 이 양념을 한 달 전에 만들어서 저장고에다가 넣어놓고 한 달 동안 숙성을 시켜갖고 그걸로 그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깊고 진한 감칠맛이 그대로 느껴졌는데요. 주꾸미 볶음 한 접시면 나른한 봄이 싹 사라집니다. 와. 겨울 추위에 움츠러든 몸을 쫙 활기를 찾고 싶다.
춥다면 서천에 오셔서 동백꽃 보고 눈도 활짝 뜨시고요. 쭈꾸미 먹고 입도 활짝 비세요. 통통하고 부드러운 봄 쭈꾸미가 식탁 가득 봄 기운을 전해주는 곳. 지금 막 설레는 봄이 시작됐습니다. 볼티붉은 미소로 반겨주는 서천의 봄을 꼭 만나보세요. 네, 붉은 동백꽃 올해 못 봐서 서운했는데 이렇게라도 보니까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 동백숲을 걸으면 봄 내음이 정말 진할 것 같은데 동백숲은 주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심어서 수령이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참 놀랍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키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세대에 걸쳐서 아름다움을 가꾸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나무들을 보니까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산불 조심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 함께할 코너 문화가 좋다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만나면 어떤 예술이 탄생을 할까요? 네. 오늘 문화가 좋다에서는요. 독립영화 한 편과 광복 80주년 신춘음악회를 소개합니다. 네, 민주화로 격동의 시기에 고려대학교에 정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돌이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김대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대현 감독은 군산에서 내려와서 군산의 역사를 담고 군산의 영화를 찍은 분인데 그 새 영화 정돌이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2025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한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신춘음악회 아리랑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함께 빠져보시죠.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신춘음악회 아리랑이 내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인데요. 그에 걸맞는 특별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로 한가 어리 숨어있는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춘향, 월하정인을 시작으로 아리랑 사중창, 주콘, 세 곡의 뮤지컬 갈라 스테이지 이후 아리랑 환상곡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아리랑은 로진 마젤 그분이 북한에서 아리랑을 했던 그 곡입니다. 북한의 최성환이라는 작곡자가 아리랑을 테마로 해서 곡을 썼는데 우리의 애환과 한가,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한 8분 정도 제일 중심적인 것은 아리랑 사중창이 있습니다. 70분짜리로 되어 있는 곡을 그중에 2악장만, 그래서 소프라노, 테너, 판소리, 민요, 노래로서의 아리랑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식김이라는 것은 진도에 있는 많이 알려진 굿인데 한국 선녀들의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대금 협주로 작품곡이 돼서 이번에 선보이게 됩니다. 네. 이번 공연에서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안산시립국악 관현악단과 함께 연주하는데요. 안산시립국악 관현악단은 특히 대중적인 음악들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수준 높은 악단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악단과 뭔가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훌륭한 연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국내 유명 음악단체와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판소리 5바탕 중 3곡을 교향곡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바쁜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립국악 관현악단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KBS 국악 관현악단과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그리고 전북 도립국악 관현악단이 세 단체가 한 150명의 규모로 연주를 기획해서 작년 1월 달에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우리의 악단의 실력 향상도
물론 이제 다 훌륭한 단원들이지만 그래도 좋은 레퍼토리를 연주한다는 걸 서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10월 달에는 영동 국악 엑스포에 전라도 저희 악단이 대표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저희가 경주 에이펙에도 저희가 전북 도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공연을 좀 갖고 있습니다. 판소리나 뭐 관현악이든가 민속악 정도는 그래도 전북 도립과학단에서 들어야 제 맛을 살려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아리랑은 내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군산에서 활동 중인 김대현 감독이 전주 영화의 거리의 한 극장에서 영화 정돌이 특별 상영회를 갖습니다. 영화 정돌이를 만든 영화감독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부터 약 8년간 군산에서 작업해 군산의 영화 감독이라고도 불리는 김대현 감독. 전북과의 인연이 남다른데요. 군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이 가진 역사 도시로서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동국사의 전주지 스님이셨던 이제 종골 스님과 그다음에 군산을 사랑한 일본 스님 이치노에 스님의 이야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했고요. 종골과 이치노에라는 제목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황석영 선생님께서 군산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황석영 선생님 이야기를 올해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황석영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현대사의 한 증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 작가로서의 그러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정돌이라는 영화는요, 1987년 봄에 송기철이라는 14살 소년이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청량리 역을 배회하다가 수배 중이던 고대 운동권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운동권 학생은 뭐 정돌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대에 데려다 줬는데 정돌이가 그때부터 고대에 형 누나들하고 친해져서 아예 고대에서 살게 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이 따뜻한 정돌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뭐 최루탄하고 이제 화염병 이런 것만 있던 시절이 아니고 정돌이를 보살펴준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 있었던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감독의 대학 시절 정돌이는 학교의 유명 인사였는데요. 많은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1987년) 봄에 고대에 왔던 정돌이는 굉장히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누나들을 잘 따랐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3끼, 4끼, 뭐 5끼, 6끼까지 먹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형 누나들마다 정돌이 밥 먹었니? 이제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거절할 줄을 몰랐죠. 처음에 왔을 때는 14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왜소했는데, 그래도 이제 고대에 오고 나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 또래의 나이로 이제 자라났고, 특히 이제 정돌이가 이제 놀라웠던 거는 장구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장구를 형들이 가르쳐 줬는데 이제 금방 장구를 배워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자기를 가르쳐 줬던 형들보다 더 장구를 잘 치게 됐고, 그 장구가 평생의 직업이 됐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장구의 명인이 돼 있는 그럴 정도로 재능을 발휘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김대현 감독은 역사와 영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저는 주로 그 과거의 역사적 그 사실에서 현재와 연관시키는 그런 이제 아카이빙 다큐를 주로 많이 찍고 있는데요. 과거에 헌신했던 분들이 여전히 현재에도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1980년대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자 이러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돌이 특별 상영회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전주 영화의 거리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새아빠의 학대를 피해서 대학가로 온 가출 소년 정돌이 1980년대 경락의 시대에서 대학교 누나 형들이 정돌이의 끼니를 챙겨줬다고 하니까 이 대학이 정돌이에게는 집이었을 것 같고 대학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정돌이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네, 정돌이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이 누가 학생 운동을 했는지 다 보고 아니까 정돌이만 잡으면 돼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무서웠어도 14살의 소년의 순수함은 그 시대의 희망이었겠네요. 네, 정돌이의 본명이 송귀철, 지금은 장구 명인이 돼서 풍물패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전주에서 만날 수 있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화 나들이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신춘음악회 아리랑 한민족의 삶과 애환이 담긴 말인데요. 국악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 또 궁금합니다. 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1년 내내가 축제겠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 생각하는 시간 갖는 것도 갖는 신춘음악회에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볼까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41회 전북연극제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연극제의 전북 지역 예선으로 하루에 한 편씩 총 3편의 창작극을 선보이는데요. 현대극부터 시대극까지 준비돼 있으니까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타주는 특별한 카페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따박 카페인데요. 발달 장애인의 관계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업했다고 합니다. 방문해서 따뜻해지는 마음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떨까요? 익산시에서 익산의 바나다 3.0 챌린지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 여행 인증샷 3장을 찍으면 되는 간단한 챌린지인데요. 선착순으로 익산 고구마와 방울토마토도 증정합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익산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월 11일까지 몽당연필 이야기전이 열립니다. 9명의 작가가 버려진 몽당연필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는데요.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전주시 세활용센터 다시봄에서 몽당연필의 세활용 구경해보시죠. 5월 31일까지 전주 천연 한지관에서 한지 포레스트존을 선보입니다. 숲이 지닌 생명력을 한지를 통해 표현했는데요. 한지 특유의 따뜻한 느낌에 숲이 주는 편안함과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지의 매력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전북 참 좋다는 전주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알찬 정보도 전해드렸고요. 군산에서 만나는 베테랑 제빵사의 수제 케이크 직접 보고 맛봤죠. 네, 역사의 의미가 담긴 영화, 국악 공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함께하면 알찬 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산불 피해가 정말 큽니다.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남은 한 주도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봄이 더욱 만연할 4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